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조민노 교수입니다. 벌써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 실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 슬라이드가 좀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고객이 기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저한테 원해서 제가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기타가 기본형이 되네, 그렇죠? 그게 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재고 관리를 하는 인벤토리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가 이제 기업 IT 프레임워크라고 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요, 이런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개발된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만 이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거의 유사한 그 소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클래스 같은 걸 다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인공지능 책도 써가지고, 인공지능 바이블이라고 써서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베스트셀러도 되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기는 있지만 우리를 보면 아주 맛있는 반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조미료, 반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이거는요, 컴퓨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밥과 같습니다. 밥과 찌개. 이것은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인공지능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밥이 맛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밥이 너무 맛이 없으면 썩은 밥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지금 썩은 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만들고 인벤토리도 만들고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글자가 많다고 해서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시리얼 넘버, 프라이스, 쭉 빌더 쭉 넣어놨죠?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set, get, 이런 메서드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짜면 어떻게 짜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기타하고 인벤토리, 여기 인벤토리도 있죠.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인벤토리도 못 바꾸죠. 이것도 못 바꾸죠. 이것도 못 바꾸고, 이것도 못 바꾸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짜도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타에 보면 시리얼 넘버나 프라이스나 빌더 같은 거 쭉 있는데 이걸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DB를 안 쓰니까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거 갖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놨지만 이거는 DB를 쓴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용 프로그램을 짜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짠 프로그램이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나 할지 조회하는 거나 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자 볼게요.
이 사람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개발자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빌더가 있어. 빌더가 만약에 제조사라고 치면 제조사는 어디서 찾아야 돼? 빌더야? 알았어. 그럼 제조사에는 뭐가 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회사를 넣으려고 하면 이게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 제조사야? 아니면 내가 새로 등록한 제조사야? 검색을 하고 싶으면 이런 제조사를 넣고 검색해도 돼? 안 해도 돼? 지금 제 말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달을 봐라! 저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지 손을 보면 안 되죠. 지금 똑같아요. 이 샘플을 갖고요. 제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저희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이 샘플을 갖고 저희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잘 봐요.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러면 빌더 예를 들면 볼게요. 이 프로그램 짠 사람은 이 기타를 갖다 썼어요. 써서 잘 썼어요. 근데 어디서 보면 검색하다 보면 그럼 제조사에 팬더라는 걸 익히 넣어야 돼? 대문자 팬더야, 소문자 팬더야. 그죠? 또는 팬더가 있긴 있는 거야?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 프로를 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뭐 조회하는 걸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B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 누가 있겠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객지향 프로그램은 짬에 있어서 여러 명이 짜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게 객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뭐 제조사에 팬더가 있냐 없냐, 팬더가 대문자 팬더냐 소문자 팬더냐 뭐 이런 거 갖고서는 고민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물어봐야 돼 일일이 다? 그러면 모델도 다 물어봐야 돼? 이 모델은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모델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모델이에요? 처음 있는 거랑 처음 넣는 거랑 기존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무지하게 잘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들아,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너 혼자 짜는 게 아니야.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수십 명이 한 번에 단계를 꽉 동시에 같이 짜줘야 돼. 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멈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빨리 개발하고 대신 똑같이 스탠드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프로그램을 잘 짜니까 네 맘대로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란 이제는 업무예요. 이거는 재주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잘 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페어하게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테크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뭘 짬에 있어서 남한테 뭘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진도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객체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봐봐요. 1단계에서 클래스 선언하고 인벤토리 선언해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이 짜는 사람이 검색을 할 때 팬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이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개발자는. 처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개발하러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이 IT 프레임워크 만들어지고 업무 개발할 때가 되니까 개발자가 투입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팬더가 뭔지 어떻게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걸 물어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객체지향 개발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혼자 짜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건 여기 이거 뭐 알죠? 왜? 이거 다 혼자 짰으니까. 요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십 명이 나눠 짠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기타와 인벤토리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면, 그리고 그 선언하고 그거 갖고서 이제 수십 개 여기 있는 것처럼 화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수백 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얘들이 기타와 인벤토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기타와 인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만들면 그럼 기타에서 빌더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변수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PM이 할 일이에요. PM이나 컨설턴트가 할 일이에요. 이게 시스템 분석 설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기타가 가지는 변수를 가만히 보세요. C를 하는 거는 뭐 계속 달라지겠네. 알았어. 가격도 뭐 계속 바뀌겠죠. 알았어. 이건 뭐 바뀌는 거니까 알았어. 빌더는 어때요? 제조사는 몇 개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모델은 정해져 있죠. 기타인데 뭐. 그렇죠. 그러면 빌더나 모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죠? 입력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입력이 잘못되면 항상 에러가 나요. 그게 프로그램 에러 발생시키는 거에 한 90%가 되거든요. 입력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런 거예요. 빌더를 입력할 때 여기서 샘플을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이쪽이 빌더인 것 같아요. 보세요.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전부 다 대문자로 한다 할지, 전부 다 소문자로 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색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S가 있는데 S가 빼먹었다 할지. 그러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회사에 그런 제조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잘못 넣었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남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시리얼 넘버나 프라이스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빌더나 모델이나 타입이나 우드 같은 건 몇 개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넘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자, 샘플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화면을 보세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정 변수의 값들이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정 변수의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돼요. 값들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공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볼게요. 자, 빌더인 경우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타입인 경우도 이렇게 선언하고, 우드의 경우도 이렇게 선언. 요거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선언해 놓고 나면, 자, 보세요. 이제 기타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죠? 빌더형을 가지는 빌더라는 변수. 마치 앞에서 보면, 시리얼 넘버는 스트링이고, 프라이스가 W였잖아. W형이잖아요. 빌더는 무슨 형이죠? 빌더 타입인 거죠. 타입은 타입형인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개발자인데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빌더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되면 돼요? 공지사항에 가보면 떠 있어요. 빌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넘으로 선언되어 있다고. 만약에 이넘을 안 쓴다고 치면요, 이런 거 비슷한 기능은 어느 언어든지 다 있어요.
없으면 공지사항에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특정 변수가 뭐 시리얼 넘버나 가격처럼 막 임의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이제 형식을 지정해야 되지만 뭐 그 당연한 거고, 빌더나 모델처럼 어떻게 제한된 형태를 가진다면 그거는 이넘으로 선언을 해서 이넘을 갖다가 공시에 올려놓게 되면요, 여기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친구들 볼게요. 여기서 이 개발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인벤토리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빌더에 있는 무슨 형, 우드에 있는 무슨 형, 보시죠? 타입에 있는 무슨 타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저희 학생들이 너무 복잡해요라고 그래요. 맞아요. 복잡합니다. 그냥 대충 써도 될 걸. 자, 여러분 답을 아시죠?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예요. 이 변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한다는 건 뭐죠? 누구나 똑같이 알고,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객지장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객지장 프로그램의 시작이 뭐였죠? 처음에 기타를 갖고 클래스 선언해버렸죠? 클래스가 변수잖아요. 변수 타입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빌더 타입이잖아요. 마틴은 뭐예요? 빌더 타입이잖아요. 빌더에 속하는 타입이잖아요. 즉 같은 개념이잖아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마틴은 어느 클래스에 속해요? 빌더 클래스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선배들이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겁니다. 변수의 타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수의 타입이 얘가 기타에 속한 놈이냐, 빌드에 속한 놈이냐, 타입에 속한 놈이냐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보세요. 파드 에릭 라이크는 어떤 타입이에요? 기타 타입이죠. 마틴은 어떤 타입이에요? 빌드 타입이죠. 어쿠스틱은 타입형이죠. 브라질리아는 뭐예요? 우드 타입이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치라는 함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인벤토리에 속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프로를 막 짜는 시절은 이미 60년대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는 프로를 막 짜면 안 돼요. 어떻게 짜야 돼요? 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짠 소스를 남들도 내가 짠 소스가 남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짠 소스를 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수와 변수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죠? 자, 보세요. 아까 이 프로를 딸 때 보면 이 변수에 대해서 이 타입, 이 선언을 놓고 쓰잖아요. 마틴도 어떻게 돼요? 이념으로 선언해 놓고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짜는 사람이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선언되어 있는 걸 보면 되잖아요. 기타 클래스 보면 되고, 빌더 이념을 보면 되고, 타입 이념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대한 사고에 전환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천재가 막 개발하는 시기가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 표현에 보면 약간 지저분해 보여도 이렇게 각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타입을 다 클래스를 다 지정해 주는 거죠. 지정해 주면서 짜게 되면 읽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클래스에 속하는 여기 전 기타를 갖고 기타에 속하는 이런 변수 선언하는 이런 개념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거 말고도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있죠.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도 그것이 종류가 많지 않다면 그것들도 인형 같은 거나 또는 또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그거를 소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장하시게 되면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타에서 타입을 타입형의 타입이라고 보이시죠? 백우드 우드는 우드형이라고, 빌더는 빌더형이라고 선언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선언합니까? 이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납품업체들, 그죠? 납품업체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택배기사 이름들, 시리얼 넘버 있죠? 그것들 정해져 있으면요,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 응용 프로 개발자가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서 지 맘대로 프로그램 짤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써고 이걸 써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입력할 때 아무거나 막 넣으면 입력이 안 된다니까요. 컴파일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프로그램에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두 가지를 벌써 설명했습니다. 클래스 만드는 법, 클래스 안에 속하는 데이터 중에서 제한을 둬야 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15분 내내 강의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2단계로 제가 뽑은 것입니다. 오늘 2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얼핏 볼 때는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면 마치 말씀 못해도 길어지잖아요. 이런 길어지는 면이 있죠. 하지만 이 길어지는 면은 이것이 갖추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죠. 이것이 가져다는 이익은 너무 크죠. 여러 명이 똑같은 모양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는 걸 쓴다고 하면 어떤 새끼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이걸 소문자로 쓸 수 없거든요. 다 똑같이 쓰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2단계까지가, 여기까지가 2단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를 또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2단계에서는 제가 2단계가 정의한 거지만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위한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거기서 이런 특수한 빌더나 타입이나 우드 같은 것들은 몇 가지 이름이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인형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타입으로 추가를 하고 이름이 없으면 클래스를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서 선언을 해서 쓰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에러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개발자들이 다른 걸 쓸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 같은 패턴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특히 더 하나. 개발자가 프로그램 짤 때 그럼 여기 업체가 어떤 게 있냐라고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인원 가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되게 어려운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긴 한데 제가 짧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말씀드렸죠. 맛있는 반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밥입니다. 밥이고 국이고 찌개입니다.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하면요, 회사의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회사들은요, 매년 고도화 매년 시스템 매년 새로 개발합니다. 왜? 제대로 개발 안 했으니까. 개발하는 방법을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3단계라고 3단계라고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